자, 박나래 씨 사태가 다시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들 차례다. 박나래 씨의 이모가 전현무 씨를 저격하는 의혹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글이 돌연 삭제가 돼서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현무 씨가 분명히 예전에 이 사진에 대해 해명을 한 적이 있었죠. 최근 뭐 아시겠지만 박나래 씨, 샤이니 키, 뭐 입 짧은 햇님 유튜버 여러 연예인들에게 이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라는 이 이모 A 씨가 최근 인스타에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아실 겁니다. 최근 이 이모가 뭐 아시겠지만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서 이 글을 쓰면서 다시 한번 재점화가 된 거죠. 사람이 한번 진짜 살아나 보니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조용히 있다고 해서 내 잘못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사실이 아닌 것까지 내가 감당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하죠. 전 그리고 무라는 단어를 작성하면서 전 사진과 무 사진을 게재를 했죠. 당시 이 이모 A씨의 팔로워 목록에 전현무 씨와 나 혼자 산다 공식 계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 원래는 이 게시물이 전현무 씨와 나 혼자 산다를 저격한 게 아니냐, 이 생각 대다수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 이 사진과 게시글을 보고 야, 이건 대놓고 전현무 씨를 저격했네, 이런 생각이 대번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 사진 있고 무 사진 있고 나 혼자 산다를 배경으로 화살표로 막 해놓은 다음에 내가 감당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러니 다들 야, 요거 전현무 씨 사태 관련해서 뭐가 또 터지나 보다, 추가 폭로가 있나 보다. 저도 이 당시 때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야, 이거 뭔가 또 큰 사건이 하나 터지려고 하는 건가? 그런데 그 이후에 이모 A씨가 돌연 여기 전현무 씨와 나 혼자 산다만 유일하게 남아있었던 인스타그램 팔로워 목록을 다 해제해버리고 이 전 사진, 무 사진도 삭제했습니다.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주사이모 A씨가 최근 의료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하여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 직후에 9시간 조사 받았어, 이제 니네 차례야, 특히 한 남자라는 문구를 남겨서 굉장히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 사진과 무 사진과 나 혼자 산다를 올리면서 누가 봐도 전현무 씨를 저격한 듯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전현무 씨가 이제는 이 사태에 연루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전현무 씨는 이 사진에 대한 사태, 논란 충분히 어떻습니까? 해명을 이미 완료한 상태다. 자신의 의료 기록부까지 다 떼왔잖아요. 물론 아직 의혹 제기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안84가 이 시상식 때 말을 했었던 이 링거, 이 이야기에 관련된 의료 기록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전현무 씨 입장에선 이걸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다라고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작 가장 큰 문제가 됐었던 방송에 등장한, 그것도 차량 안에서 링거를 맞았다라고 하여 의료법에 위반이 된다 안 된다를 두고 많은 논란이 커졌었기 때문에 전현무 씨 입장에서는 이것만 해소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소를 나름 했죠. 그런데 주사 이모 A씨가 한 번 더 전 사진, 무 사진 이거 올리면서 또 저격을 한 겁니다. 특히 니네들 차례다, 한 남자. 사실 이게 굉장히 유치한 저격이거든요. 제가 봐도 그렇고 대중들이 봐도 그렇고, 아니 이럴 거면 그냥 저격하지 말고 시원하게 폭로를 해라. 네가 떳떳하면. 왜 못하냐? 떳떳하지 못해서가 아니냐, 이런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면 뭐 물귀신 작전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봐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이모 A씨의 행태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왜 난데없이 전현무 씨를 끌어들였을까? 이 기사에 보면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모 게이트로 번지게 됐고 여기에 여러 연예인들이 활동을 중단하고 연루가 되었고
나 혼자 산다의 이 차량 안에서 수액을 맞던 전현무 씨의 장면 때문에 역시 의혹 중심에 섰었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일단락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A씨가 다시 전현무 씨를 저격하는 듯한 사진을 올린 이유가 자신의 주장에, 그러니까 당사자가 지금 너무나 지금 엄청나게 많은 죗값을 치러야 하는 중심 인물에 놓여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론의 시선을 좀 분산시키고 싶고 자신이 말하고 싶은 나만 잘못한 거 아니야, 잘못한 사람 더 많어 라는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 대중적으로 유명한 인물을, 전현무 씨를 끌어들인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전현무 씨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 기록부를 공개하면서 완전히 뭐 100%는 아니지만 논란을 좀 상당히 가라앉혔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이름이 거론된 거죠. 특히 전현무 씨 측은 이미 이모 A씨와의 연관성을 계속하여 부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계속하여 당사자의 반복적인 언급이 진행이 되고 의혹이 재확산되니까 아무래도 법적 고소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냐. 이미 전현무 씨는 다 해명을 했는데도 또다시 자신을 끌어들인 이모 A씨에 대한 이 저격, 법적 공방이 충분히 발생할 법하다라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전현무 씨에 대한 이 음모론이 있어요. 아무래도 박나래 씨의 최측근 지인이다 보니까 이 동종 범죄에 함께 연루되어 있는 공범 아니냐, 이런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의혹 제기는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 전현무 씨는 가장 중요한 점을 자료를 통해 해명을 했습니다. 지금 박나래 씨에 대한 비판 여론이 쏠리는 이유가 뭡니까? 주장만 있을 뿐 자료 공개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박나래 씨와 전현무 씨가 전혀 다른 지금 대우를 받는 이유라고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모 A씨 치고 빠지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전현무 씨의 저격 이후 또 다른 폭로에 나서는 게 아닐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현무 씨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존재감을 과시했지만 계속하여 게시물을 썼다가 지웠다가 오죽하면 대중들도, 제가 봤을 때도 신뢰도가 1도 없어요.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 행보 아니냐라는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걸 바라보는 대중들의 피로감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글을 남긴 척했고 특히 한 남자가 있어라고 말은 했지만 결국에는 본인이 지은 죗값을 치러야 하는 지금 시점에 왜 다른 이를 저격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반면 전현무 씨는 1도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주사 이모의 저격에도 타격이 없다. 나 혼자 산다에서 해맑은 인증샷을 올렸다라는 겁니다. MBC 나 혼자 산다 공식 계정을 통해 이렇게 전현무 씨가 다른 출연 멤버들과 화기애애하게 찍은 사진을 올렸고요. 이모 A씨의 저격 속에서도 전현무 씨는 이 SNS에 관련하여 묵묵부답입니다.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어요. 다만 언론계와 법조계에서는 이런 이모 A씨의 무분별한 저격에 대해 아무래도 법적 고소 조치를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닐까. 너무 무분별한 저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혹만 제기하고 해명은 당사자에게 맡겨놓는 이런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무분별한 저격이 유튜브 상에서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저격하면요, 피해자가 모든 걸 증명해야 합니다. 뭐 전현무 씨를 제가 두둔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전현무 씨는 그래도 박나래 씨에 비해 어느 정도 자료를 가지고 공개를 한 반면 이 주사 이모 A씨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 말로만, 입으로만, SNS로만 무자비하게 던지고 있잖아요. 의혹 제기를. 그러다 보니 이걸 막으려면 법적 고소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마 전현무 씨 입장에서는 이럴 겁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할까. 그런데 전현무 씨는 너무나 유명한 연예인이고 여전히 많은 대중들의 의혹을 받고 있다 보니 법적 조치가 저도 개인적으로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시점이 왔습니다. 드디어 박나래 씨가 12일 경찰 포토라인에 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제가 앞서 전달드렸었던 막걸리 학원 이후에 굴욕의 공식 석상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가 사실 최근 근황을 전했었죠.
막걸리 학원.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자신이 어떤 심신 안정을 위해서 술과 관련된 취미를 갖고 있다? 지금 박나래 씨의 사태의 가장 주안점이 되는 게 의료법 위반만이 있는 게 아니라 무분별한 파티 문화와 과한 음주 습관 이런 것들이 지금 파묘가 되고 있어 왔는데 이 여전히 막걸리 학원을 다니면서 심신을 안정시킨다라는 건 대중들에게 공감대를 얻기가 매우 어려워 보였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차라리 박나래 씨가 굉장히 자숙하고 있고 그냥 뭔가 식물을 가꾸고 심신 안정을 위한 다른 뭐 독서라던가 아니면 산책이라던가 이런 취미를 갖고 있었다면 좀 나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어찌됐건 결국 지난 10일 경찰 발표를 통해 12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뭡니까? 피고소인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본인이 어떤 피해자가 아니라 본인이 피해자라고 경찰 조사를 받은 건 용산경찰서였죠. 강남경찰서는 자신이 피소받은 거예요. 그런 사태로서 조사를 받게 된다. 전 매니저들로부터 고소당한 이후 드디어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취재진이 몰리면서 포토라인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거 뭐 예전에 보면 이 김호중 씨 사태 때도 있었고 지드래곤 사태 때도 있었고 박유찬 씨 사태도 있었는데 자, 이때 많은 대중들이 궁금해하는 점은 제가 볼 땐 이겁니다. 과연 어떤 표정으로 어떤 태도로 박나래 씨가 포토라인에 서게 될까? 잘못한 이들은요, 굉장히 위축된 모습으로 포토라인에서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당당했었던 지드래곤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굉장히 비싼 수입차를 타고 떡하니 나타났고 굉장히 당당하게 조사받고 오겠다. 그리고 무죄로 혐의를 입증해냈습니다. 박나래 씨가 정말 스스로가 떳떳하다면 아마 최소한 지드래곤 정도의 입장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찌됐건 박나래 씨가 결국 입을 열게 되었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많은 혐의를 받고 있죠.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1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 등등등. 결국 박나래 씨가 첫 출석을 하면서 본격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아마 굉장히 이모 A씨와 관련된 의료행위 의혹도 함께 다뤄질 겁니다. 결국 이번 사태에 대한 쟁점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될 것이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조사를 받게 되는 만큼 강남경찰서 입장에서는 상당한 비상이 걸리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댓글 반응들만 봐도 심상치 않아요. 어떤 표정으로 포토라인에 설지 궁금하다. 나 혼자 산다에 계속 나왔다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라면서 웃고 넘어갔을 거다. 대중들은요, 박나래 씨의 사태를 쉽게 넘길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쉽게 넘길 생각이 있든 없든 박나래 씨 스스로도 본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도 충분히 많은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해명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첫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박나래 씨의 앞으로의 행보가 하나둘 제대로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고 있는데요. 이런 박나래 씨의 사태에 궁금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박나래를 살렸다. 이것은 생명을 담보로 한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행동이었다.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나래 씨에 대한 이 폭로. 사실 매니저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나래 씨에 대해서 이 차량 안에서 했었던 행동뿐만이 아니라 의료법 위반 관련 행위도 여러 차례 많은 근거 자료들, 사진들을 통해서 여전히 폭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99개의 폭로 중에 1개밖에 하지 않았다. 근데 그 중에서 차량 폭로가 있었으니까 이제 2개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8개 정도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폭로가 남아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의료법 위반과 관련된 내용을 매니저들이 폭로해주길 오히려 잘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알고 보니까 아무나 안 준다라고 하는 황금약, 결국 박나래를 살린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처럼 처방전 없이 구할 수 없는 제품이었고 한 피부 전문의는 이런 배합 시술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 어찌 본다면 성분 자체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그런 성분이 사용된 정황이 있다.
염증과 붓기를 완화하는 그런 제품들이지만 이 혼합 투여, 섞어서 투여할 때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다. 부작용에 대한 연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식욕 억제제일 가능성도 제기를 하면서 이거 자체가 뇌에 직접 작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습관성과 의존성이 굉장히 강력하여 처방 기준 자체가 매우 엄격하다. 장기간 복용 시 신장도 손상되고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거를 의사의 처방 없이 술과 함께 복용을 했다면 이것은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행동이라고까지 분석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오히려 누리꾼들은 결과적으로는 매니저가 박나래의 건강을 지켜줬다. 폭로가 없었다면 더욱 큰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박나래 씨가 먹었다라고 알려진 제품들과 박나래 20억 탈세 의혹 세무조사 특혜를 받은 건가? 야, 이제는요 앞에 말씀드렸던 의료법 위반, 인성갑질, 차량 내에서의 그런 행태들, 나아가서는 이제 탈세 의혹까지. 사실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았었던 이태원 집 자택은 이 본인의 어머니가 운영하고 있는 소속사에서 대출금을 땡겨오는 목적으로 근저당을 잡았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은 많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조용해지고 있는 상태였죠. 그 와중에 차량 안에서 남성과의 행태가 발각이 된 거고요. 근데 이번엔 20억 탈세 의혹까지. 무슨 말일까요? 100억을 벌고 2억밖에 추징하지 않았다? 야, 충격적입니다. 이 박나래 씨가 1년에 벌어들이는 이 광고 수입료와 의혹을 받으면서 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 자, 만약에 특혜를 받았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 당시 세무조사를 한 담당자들 다 책임지고 옷을 벗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공무원 잘리는 거죠. 자, 실제로 대중들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탈탈 털리는구나. 골고루 걸린다. 결국 방송 복귀는 어려울 것 같다. 어떤 면으로는 정말 대단하다. 당사자도 주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젠간 입을 열 수밖에 없다. 또는 소문이 나던가 누군가에 의해 증언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 박나래 씨 같은 경우는요. 마지막 입장문이 최악의 악수였다라는 평가를 여전히 받습니다. 입장문 후 전 매니저들을 공갈 미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를 했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고소인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더 궁지에 몰렸다라는 겁니다. 술잔에 던져 전 매니저들의